중리나 사느냐 전략에 필요한 시간 2, 3할로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얘기부터 해볼까요? 토요일 얘기부터 해볼까요? 네네. 예, 국민의힘 대선 후보 김문수 후보 당선 네네. 결정. 네. 자, 최종 득표율 56.53. 당신 민심 뭐 모두 과반 넘었어요. 뭐 네네. 1대1 대결이니까 과반 넘겠죠. 네. 이거 의미 어떻게 분석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른바 당원 투표에서는 대략 한 6대 4 정도 된 것 같고 그 여론조사에서는 한 52대 48 이 정도 된 것 예. 같아요. 차이는 좀 좁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김문수 후보가 양쪽 다 과반을 넘겼죠. 예. 이게 그 민심이라는 것도 국민의힘 플러스 무당층인 예. 것인데 여기에는 뭐 김문수 후보의 득표를 분석해 보면은 김문수 개인이 좋다도 있을 것이고 한동훈은 싫다. 뭐 탄핵에 대해 가지고 앞장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용인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그것도 있고 그다음에 한덕수하고 좀 쉽게 할 사람이 김문수 아닌가. 말하자면 이제 김문수 후보는 어쨌든 전략적으로 볼 때 모은 거죠. 예. 한 세 가지 덩어리를 모은 거고 예. 한동훈 후보는 물론 안철수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들은 아마 갔을 것 같습니다만은 예. 뭐 자기 표로 이렇게 밀고 간 거고 그런 차이가 있으니까 딱 득표 전략만 보면은 김문수 후보의 구도가 유리했다 이렇게는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연대파 대 독자 노선파의 대결에서 연대파가 이겼다. 네, 그렇죠. 예, 이게 뭐 실제 본선 경쟁력에 대한 판단은 또 다를 수 있겠지만 어쨌든 당내 경선이라는 그 예. 것만 분석해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동훈 후보의 패착? 그거는 독자 노선 고집한 거 이거예요? 아니죠. 한동훈 후보는 제가 생각할 때는 예. 이 전략밖에는 어차피. 없었죠. 예. 예. 그리고 지금 한덕수 후보 같은 경우에 예. 아까 뭐 5.18 이야기도 나왔지만은 제가 뭐 5.18에 대해서 사태라고 했다 이것보다는 예. 광주 가면서 계엄과 탄핵 사태에 대해 가지고 뭐 명확하게 언급을 안 했잖아요. 한덕수 후보 맞나? 뭐 예비후보 등록하셨으면 후보죠. 예. 한덕수 후보가 이게 지금 이렇게 나오는 게 맞냐라는 부분도 하나 있는 것이고, 출마 자체가. 예, 그다음에 계엄과 탄핵에 대해 가지고 명확한 입장을 이야기 안 했기 때문에 한동훈 후보 쪽에서는 뭐 거기에 적극적일 수가 없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한동훈 후보는 처음에는 한 4등부터 시작해가지고 예. 이까지 올라왔으니까 뭐 저력을 발휘한 거죠. 어차피 구도 자체가 쉽지 않은 구도였다. 네, 뭐 국민의 그리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은 제 이야기 들으신 분들은 기억하실 텐데 이른바 소금물 이론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많이 얘기하죠. 예. 예. 그럼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한동훈 후보 같이 중도 확장력이 있는 사람은 불리해지는 거예요. 물론 이게 막판에 보면 그런 게 보였어요. 네. 한동훈 후보가 이거 잘하면 한동훈이 되는 것도 아닌가 싶어가지고 조금 떨어져 나갔던 중도 우파가 돌아오는 게 좀 보였습니다만은 그게 좀 짧아 보였다, 부족해 보였다 이런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후보가 선출됐는데 끝이 아니에요 이게. 네. 단일화. 근데 전당대회 끝나자마자 아직 선대위 구성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지도부에서 김문수 후보 만나서 단일화 방식, 시기 요거 그동안 당이 우리가 준비했습니다 후보님 하고 들이밀었다는 거거든요. 네. 이 상황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거는 예견돼 있었던 것이고 김문수 후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김문수를 지지하는 표는 이제 한 세 가지가 있었을 것이다. 예. 제가 뭐 어떤 게 많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김문수 개인이 좋다. 탄핵은 잘못됐다. 한덕수하고 제일 스무스하게 합칠 사람이다. 이 세 가지가 돼 있었던 건데 당에서는 그걸 준비를 계속 하고 있었잖아요. 지금도 우리가 앞서서 뭐 박지원 의원님 말씀 듣고 했지만은 되게 흥미로운 게 보십시오. 5월 1일 날 파기환송 판결이 있었지 않습니까? 맞아요. 5월 3일 날 전당대회가 있었고 오늘이 5월 5일인데 예. 상식적인 수준에서 보자면은 이 5월 1일 파기환송 같은 거는 민주당이 타격을 입었으니까 이게 반대로 생각하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뭔가 솟아날 구멍이 맞아요. 하나 보이는 거잖아요. 예. 이때부터 엄청난 컨벤션 효과를 일으켜가지고 우리 여기 경선 중인데 여기 잘하면 될 수 있다. 희망을 가집시다 해야 되는데 계속부터 그때 당 지도부는 뭐 한덕수 이야기하고 한동훈 후보 쪽에서 불쾌감을 표시하니까
뭐가 문제인데? 라고 이야기하고 지금도 지금 이 시간에도 제가 생각할 때는 막 몰아붙여야 되는데 뭐 한덕수다 김문수다 이러고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저 나머지 이야기는 광고 듣고 3부에서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추측이 어디까지나? 네네. 국민의힘 지금 지도부 네. 쌍권이라고 불리잖아요. 권영세 비대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 이 쌍권의 관심은 자당 후보인 김문수 후보에게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밖에 있는 한덕수 후보에게 있는 것 같습니까? 물론 뭐 네. 그렇게 선회하자면은 네. 이재명을 이길 수 있는 경쟁력이 누가 높으냐. 뭐 우리 정치권에서 흔히 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기득권에 연연하지 않겠다. 뭐 선회하자면 이제 그렇게 될 수 있겠죠.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국민의힘이 지금 이 경선 과정에서도 그렇지만은 지금도 이 골든 타임을 점점 놓치고 있다. 이게 이제 이야기가 왔다 갔다 하지만은 5월 1일에 민주당이 너무 당황했잖아요. 불이탈에 맞은 거지 않습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예, 민주당 입장. 근데 그래가지고 최상목 권한대행 탄핵 그건 민주당 내에서도 만만치 않은 반발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 그러다가 5월 3일 전당대회에서 김문수 후보가 선출된 이후에 좀 평정심을 찾았어요. 민주당이요? 네, 뭐 여유가 생겼다. 그리고 뭐 이 한덕수, 김문수 이 판을 하면서 되게 지금 여유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땐 국민의힘은 그걸 막 몰아붙이고 컨벤션 효과하고 시너지 효과를 일으켰어야 되는데 국민의힘이 생각하는 여기서 국민의힘이라는 거는 뭐 지도부, 주류 진영 대전략은 그것보다 한덕수, 김문수 단일화가 더 중요하다라고 판단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생각은 좀 다르지만은 제 개인적 생각은 그리고 앞으로 이제 이 단일화가 잘 될 거냐. 김문수 후보가 버티면 방법 없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제가 김문수 후보를 이제 우리 스토브리그에서 제가 여기 지금 나오는 분들 다 1시간 이상씩 대화를 나눴는데 아마 4강 된 이후에 2명으로 줄여진 상황에서 만났는데 그때도 김문수 후보는 지금 그 당 지도부하고는 달랐어요. 뭐 공짜로 가는 게 어디 있냐. 나는 이 당에서 선출된 사람이고 그 책임감이 있고 다 단일화를 열어놓고 있긴 하지만은 그냥 무작정 넘겨주는 거는 안 된다. 그 말이야 다 맞는 말인 거죠. 그런데 이제 뭐 일각에서는 뭐 사람이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랑 뭐 마음이 바뀌는 거냐 그러면서 갈등이 생기는데 그렇다면은 자 흔히 시간이나 칼자루는 김문수 후보가 들고 있다. 김문수 후보의 편이다라고 하잖아요. 맞는 말씀이다. 근데 한덕수 후보와 한덕수 후보를 지지하는 쪽에서의 무기는 뭐냐. 여론조사요? 아니 그렇죠. 지지율이 폭발적이라면은 진짜 민심이 한덕수를 막 이렇게 강하게 한다면은 그걸 무기로 해서 할 수 있을 텐데. 원사이드 엄청 차이 나고. 근데 그게 별로 드러나는 게 없고 그리고 한덕수 후보가 뭐 예컨대 한동훈 후보 쪽은 그런 주장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대구에 가도 부산에 가도 서울에서도 막 구름 같은 인파가 운집해가지고 한동훈이라고 한다. 이게 파워 아니냐. 물론 그게 이제 뭐 당심으로 연결되지 못했습니다만 그게 이제 자기들의 명분이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한덕수 후보가 뭐 그런 식의 걸 보이고 있느냐. 뭐 지방 간다고 구름 관중에 모여드는 뭐 팬덤이 있느냐. 뭐 이런 그렇죠. 여론조사가 압도적으로 나오느냐. 그리고 지금 뭐 그 출마 선언이라고 해야 됩니까? 거기에서 이제 통상 관료로서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뭐 AI가 이렇고 뭐가 어떻고 그리고 혹여 기업이나 관료 출신 우리가 이름만 대면 알만한 사람들이 저 사람 진짜 훌륭한 사람이다. 저 사람 대통령 되면 내가 힘을 보태겠다라고 옆에 쫙 서 있느냐? 그게 다 아니잖아요. 그럼 한덕수 후보로서는 무기가 없는 거예요. 물론 한덕수 후보의 무기가 있다면은 그 당 지도부 정도가 한덕수 후보의 무기겠죠. 그럼 그 무기와 김문수 후보의 뭐 명부 플러스 무기가 어느 한쪽을 압도하기가 어렵다. 근데 시간이 갈수록 김문수 후보 쪽이다. 그리고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보면은 자 단일화 안 하면 역사의 죄인이다.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 만약에 단일화 안 했다 쳐요. 그러면은 나올 거냐고? 이 한덕수 후보가 무소속으로 완주를 할 수 있을 것이냐. 돈 많이 들 건데. 그러니까요. 그렇게 완주를 할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그 단일화를 안 해가지고 역사의 죄인이 됐다라고 하려면 뒤에 그 한덕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정치권에 있으면 그 명분을 세우고 일을 해야 되잖아요. 예. 저는 그러기는 쉽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뭐 역사의 죄인 되려면은 뭐 이재명 52%인데 여기 48%고 가상으로 이렇게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김문수 한덕수 단일화 됐을 땐 이재명한테 이긴다. 이러면 그게 역사의 죄인이란 말이 맞는데 예. 뭐 하나 지금 수치로 마나이다라고 한다면은 네. 알겠습니다. 근데 두 사람 단일화 되면 이깁니까?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시너지가 안 한덕수 난다 후보가 말씀이세요? 광주에 가가지고 사람들한테 이제 홀대 물론 그게 뭐 전체 시민이라기보다는 뭐 시민단체 분들 있는 게 많겠지만은 저는 그 뭐 광주 사태 이거는 나이 든 분들이 많이 실수하는 경우도 있고 한데 광주에 가려면은 계엄과 탄핵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내놓고 그걸 가서 광주에 가서 여러분 뭐 예. 사죄드립니다. 예. 하지만 잘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돼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아하. 근데 우리는 사랑해야 됩니다. 예. 라고는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한덕수 후보 입장에서는 본인의 경쟁력이라는 거는 좀 뭐 김문수 후보에 비해서 중도층 통상 능력 그리고 예. 뭐 욕심이 없다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면 예. 이제 김문수 후보보다는 가운데라고 본인들은 판단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김문수 후보에 비해서. 예. 근데 그러면은 그 메시지를 내야 되는데 근데 예. 또 이 메시지를 내자고 하니까 김문수 후보 쪽하고 단일화가 안 되고 그쪽에 명분을 못 구할 것인가. 아까 제가 한동훈 후보 말씀드렸는데 예. 한동훈 후보는 그 수밖에 없고 그걸 밀고 갔던 거예요. 예. 나는 이 길로 가겠다. 나를 지지해 주십시오. 이 길에 대해서. 내 나 노선에 개인보다. 대해서. 예. 근데 한덕수 후보는 그게 불분명하잖아요. 자, 그러면 김문수 한덕수 김문수? 김문수 한덕수 뭐 네. 김덕수인지 네. 뭐 일지 문덕 뭐 이런 것도 지지자들 네. 만들어 돌렸다는데 어쨌든 그 두 사람의 단일화를 가지고서는 계엄의 강, 탄핵의 강 요거를 건너기가 쉽지 않다 이런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한덕수 후보 쪽에 이제 전략이 불분명한데 처음에 했던 걸 보면 이런 것 같아요. 이제 이낙연 고문 세밀의 민주당 쪽하고의 접촉이 먼저 있었던 거지 네, 않습니까? 맞아요. 그리고 뭐 예. 정대철 선정회장하고 보수는 예. 굳은 자다. 딱 뭉쳐 있으니까 따라오는 것이고 내가 호남이라든지 중도층에 플러스 알파의 경쟁력을 보이면 단일화 협상에서 이제 우위가 될 것이다. 명분도 서고라는 이제 대전략을 세운 것 같은데 그게 불분명하죠. 일단 뭐 호남이라든지 중도층에서의 소구력이 있는지가 불분명하니까 결국은 여론에서 압도하는 모습을 보이지 못하니까 김문수 후보한테 대해 가지고 압박이 약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제가 만약에 김문수 후보 쪽이라면은 갖고 와봐라. 현찰. 현찰이 돈이 아니라 지지율을 가지고 오면은 우리가 뭐 생각이 할 수 있겠는데 당신도 어차피 저쪽에서 없지 않냐. 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한덕수 후보 같은 경우에 지금 이 시간에도 만약에 저라면은 그런 전략을 세운다면은 막 말도 하고 행보도 하고 있고 대중적인 이걸 이끌어내야지 그걸로 압박이 되는 건데 마치 그 국민의힘 지도부와 김문수 캠프 내에 있었던 뭐 덕수 캠프, 뭐 문덕, 뭐 이런 쪽에 좀 숨어 있는 느낌이잖아요. 리더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저 쌍권 지도부 뒤에 있는 모습이란 말씀이시구나.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뭐 저 김문수 한덕수 단일화가 되든 안 되든 뭐가 돼야 그다음에 이준석 후보 그다음에 이낙연 전 총리 뭐 이렇게 반명 빅텐트 이런 거라도 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큰 게 먼저 돼야지. 어허. 뭐 작은 거라고 말씀드리면 좀 죄송합니다만은 예. 새가 아하. 약한 새 쪽은 기준으로. 뒤에 붙는 거잖아요. 그럼 반명 빅텐트는 쉽지 않겠네요. 아니 뭐 이런 지금으로 식이면은 뭐 쉽지가 않겠죠. 그러니까 빅텐트라는 것은 뭐 선후를 말하기는 애매하지만은 하면 될 수 있다. 예. 일단 명분 아하. 두 가지인 건데 두 개를 다 못 보이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럼 빅텐트의 또 한 축인 이준석 후보는 끝까지 완주할 거. 아까는 저랑 인터뷰할 때면 당연히 끝까지 완주가 아니라 내가 당선될 건데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뭐 그 모두는 다 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단일화 끝까지 안 할 것 같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게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 제가 폄하한다기보다는 삼지대에 있는 분들은 늘 뭔가 약간
경우의 수를 따질 수밖에 없는 거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그 경우의 수를 이제 볼 것인데 이렇게 되면은 이준석 후보가 뭔가 여기 합류할 수 있는 유인이 떨어질 수 있는 것이고 막판에 이제 물론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명분이 이렇게 있을 것이냐. 근데 또 이제 완주를 당선을 목표로 하기에는 공간이 잘 안 열리는 게 있어요. 워낙 이쪽은 지지층, 예. 아니 지지층이 아니라 뭐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막 자기 지지층을 맞아요. 모으고 있고 여기는 여기대로 맞아요. 막 어쨌든 뭐 한덕수다 김문수다 모으고 있고 예. 중도 우파 쪽은 또 한동훈 전 후보가 탁 깃발을 꽂아놨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영토가 좀 줄어든 면이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아니 지금 선대위를 완전히 확정된 건 아닌데 구성을 하고 있잖아요. 네. 한동훈 전 대표를 비롯해서 같이 경선 뛰었던 사람들 다 공동 선대위원장 놓고 뭐 총괄은 권영세 비대위원장 근데 놓고. 늘요. 이 선대위는 뭐 이름 올리냐 마냐 제가 볼 때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런 경우는 있겠죠. 내가 승복 못할 방법은 없지만은 마음으로 승복 안 한다면 확 고춧가루를 뿌리거나 예. 그게 아닌 다음에야 예. 뭐 된 사람 위주로 해서 가는 거죠. 뭐 한동훈 이름을 올리고 말고가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그리고 만에 하나 이런 거가 있겠죠. 뭐 지금 안철수 후보가 조금 자유롭게 예. 이야기를 하는 편이잖아요. 뭐 그런 거 뭐 다 같아요. 사과해라 예, 하고 예. 변화하는 모습을 어. 보이라라고 예. 한다면 그게 뭐 한동훈 후보나 이런 사람한테 압박이 될 수도 예. 있겠죠. 근데 아. 뭐 별로 그럴 거 같지가 않잖아요. 예. 저 사과하거나 이럴 것 같지는 않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뭐 김문수 대통령 문제라든지 이 노선에 대한 문제들에 대해 가지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대로 노선대로 아마 그냥 쭉 갈 것처럼 보시는 거고 한덕수 후보 얘기, 한덕수 밖에 있는 후보 얘기 조금만 더 해보죠. 그 제가 뭐 어. 김태현 앵커나 우리 예. 제작진들한테도 여쭤보고 싶은 게 이분들은 막 이렇게 적극적으로 방송에 나와서 우리 이야기하겠다 이런 흐름이 별로 없나요? 한덕수 후보 쪽이요? 예, 예. 아 인터뷰요? 예. 아 저희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금 출연 섭외를 넣고 있는 섭외를 중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굳이 말하자면은 어느 정치인이나 정치 세력이든지 간에 조직이 강한 쪽이 있고 기반과 조직이 강한 예. 쪽이 있고 뭔가 명분과 대중의 이게 강한 쪽이 있는 거잖아요. 예. 양쪽 다 강하면 제일 좋지만은 맞아요. 그럼 한덕수 후보 쪽은 굳이 따지자면은 뭐 명분과 여론 지지일 거 아니에요. 무소속이니까 네. 그래도. 그럼 막 오늘 같은 날 나와서 막 이야기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위 말하는 우리 선거에서 지상전 공중전 얘기하는데 그렇죠. 공중전에 너무 취약하다. 그걸 잘해야 되는 사람이. 지상전은 그리고 이제 대리인들이 예. 하고 있는 거고 대리인 예. 아. 우군 대리인들이 하고 있는 것이고. 예. 네네. 알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윤 실장 이런 얘기했어요. 한덕수 후보의 출마 여부가 계속 결정이 안 되면서 기대원보다는 피로감이 쌓이고 있다. 네. 근데 출마 결정됐어요? 행보도 쫙 봤을 거 아니에요. 5월 예. 그러니까 5월 1일 오후에 그 파기환동 난 날 예. 사퇴하고 어허. 5월 2일 날 출마 선언을 했잖아요. 예. 그럼 2, 3, 4, 5 오늘이 이제 4일째네요. 제가 볼 때는 미리 좀 준비를 했던 걸로 보이는데 그렇겠죠. 했겠죠. 예. 그리고 저도 뭐 이런 경험을 해봤으니까 저희 같으면 이제 D+1, D+2, D+3까지 이제 액션 플랜하고 예. 이날은 어딜 가서 어떤 메시지, 이틀째 날은 어떤 사람의 지지 선언 이런 걸 쫙쫙 만들어 놓게 돼 있는데 그럼 이제 첫날에 국회에서 회견하고 그 서울역 뒤쪽에 있는 이제 이른바 쪽방촌에 방문 오세훈 시장하고 어허, 점심 어허. 먹고 예. 그럼 광주 갔다가 예. 정대철 또 예. 헌정 회장 만나고 예. 쪽방촌하고 오세훈 시장 만나는 것까지는 뭐 이럴 수 있겠다 싶은데 그 뒤에 모습들이 너무 여유 있어 보여요. 오. 그러니까 이게 그런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어차피 우리가 지금 뭐 독자적으로 뭘 하기에는 시간도 사람도 작으니까 빨리 예. 국민의힘하고 합쳐가지고 예. 그 국민의힘에 조직을 써야 되겠다. 예. 그러니까 플랜 B가 없고 그냥 플랜 A 그것뿐인 예. 것 같아요. 오. 네. 국민의힘 지도부만 바라보고 있는 건가요? 그렇죠. 네.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앞으로 양쪽이 다 되게 안 좋아지는 건 이런 거예요. 제가 이제 소금물 이론 말했듯이 뭐 윤석열 전 대통령 쪽에 결국은 그 지지를 업어야 되겠다. 뭐 판단한다든지 예. 뭐 지금 좀 잠잠합니다만은 뭐 전한길 강사 이런 분의 지지를 업어야 되겠다라고 하면은 양쪽 다가 그 본선 경쟁력을 강력히 떨어뜨리는 쪽으로 싸우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민주당 얘기 좀 해볼게요. 네. 이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고법으로 내려갔어요. 네. 이거 이재명 후보한테 타격이 좀 클 거로 보세요? 아니면 대세에 지장 없을 거로 보세요? 저는 그 민주당의 최근 움직임을 보면서 예. 이 파기환송 결정보다 이걸 이제 다루는 거에 대해서가 더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1차적으로 최상목 탄핵. 그게 무슨 상관인지 저는 여전히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도 말씀하시는 게 상관없다. 최상목이 근데 그 한미 협정에서 국익을 제대로 못 지키고 뭐 그랬기 때문에 탄핵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시기가 네. 네. 그리고 그러면 이제 최상목 내보내면은 뭐 이주호가 그걸 더 잘할 거냐. 그런 거가 더 좋지 않은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5월 3일 국민의힘 전당대회나 지금 국민의힘의 모습을 보면서 약간 여유를 찾은 것 같아요. 예. 김문수 후보 나와서 감사합니다 이건가요? 뭐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그 민주당 입장에서는 되게 이제 아프고 하겠지만은 저는 법률 전문가가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그러고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도 나와가지고 그 뭐 날짜 보장한 건 당연한 거다 그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럼 6월 3일까지는 나오기 어렵다라고 보거든요. 최종 확정이 법적으로 당선 무효가 물론 확정되는 그게 게. 또 이제 뭐 불안한 마음도 있겠지만 어쨌든 후보하고 이쪽은 여전히 국민만 보고 뚜벅뚜벅 가겠다라고 말씀하신 게 맞지 않았나. 왜냐하면은 자 크게 봐가지고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이미 노출되어 있고 전 국민이 다 아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법원 판결을 보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는데 마음을 결정 못하다가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은 저는 많지 않을 거라고 봐요. 이미 반영됐으니까. 근데 하나 더 큰 거는 이재명 후보가 계속적으로 이른바 중도 우클릭 정치 보복 같은 거 없다. 다 안정되게 할 거다라는 그 신뢰를 떨어뜨린 건 있다는 거죠. 이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근데 그런 거 계산했을 거 아니에요. 뭐 했겠죠. 했는데 이게 더 중요하다라고 판단을 했겠죠. 제가 뭐 그 이해를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후보는 좀 꿋꿋한 모습, 이렇게 큰 모습을 보이면은 그래도 뭐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많이 변했구나라는 조금 느낌을 줄 수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자,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가 당이 알아서 할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본인은 뭐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이런 얘기는 안 하거든요. 근데 이게 당이 알아서 할 것이다라는 요 워딩 이거는 뭐 일종의 국합 그건 배드캅 이제 뭐 전략이에요, 그렇죠. 뭐예요? 국합 배드캅 전략이겠죠. 근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게 이게 민주당에서는 그게 잘 안 통해요. 이재명 대표 후보의 구심력과 장악력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건 뭐 이재명 뜻과 상관없이 자기들이 알아서 했다라고 안 받아들여진다는 거죠. 그렇게. 오, 그래요. 예. 어차피 그러면은 대중들은 민주당의 저 지도부에서 나오는 뭐 김민석 최고위원이 얘기하는 뭐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이런 건 이런 있겠죠. 게- 자, 누군가가 예. 총대 맬 수는 있겠죠. 예. 근데 그 총대 맨 거에 대해 가지고 그렇게 가느냐 안 가느냐는 결국은 이제 이재명 후보의 의중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니냐 그렇게 판단하죠. 그럼 결국 이재명 후보가 직접적으로 말은 하지 않아도 당의 움직임들은 다 이재명 후보의 움직임과 생각이라고 그리고 이런 대중을 큰 읽고 것에 있을 대해 것이다. 가지고 예. 대통령 후보 뜻과 상관없이 누군가가 마음대로 한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이 문제는 최종적으로 어떻게 귀결될 거로 보십니까? 저는 조금 저기 찾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아까 뭐 박지원 의원 말씀하시는 것도 가만히 들어보면은 되게 강경파인 척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래 또 되게 실리적인 이야기를 하시는 게 그 5월 15일입니까? 그 뭐 첫 첫 고법 첫 네. 재판. 그거 보고 예. 그 흐름 보고 결정하면 된다. 뭐 민주당은 그게 합리적인 판단 아닐까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입법 절차도 진행 중이라는 거잖아요. 형사소송법 개정에서 공판 절차 정지시키는 대통령의 피고인이 당선되면 이거 그러니까 법사위에서 그거는 저는 하던데. 이렇게 생각한 게 이게 이제 이재명 때문이고 아니고 떠나가지고 불분명한 건 맞잖아요. 헌법 84조에 의한 게.
거기에 대한 것인데 이게 이 흐름하고 같이 가니까 또 이제 뭐 방탄 입법이다 이런 미인설법이다,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큰 대세는 진짜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재명 후보가 이 재판 말고도 뭐 몇 개 뭐 있잖아요. 많죠. 1심부터 가는. 뭐좀 있어요. 그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당선됐을 때 예. 민심이 어떻게 갈 거냐. 어. 야 대통령이지만 1심 이거 다 받아라고 할 거냐. 아니 대통령인데 어. 이런 재판까지 다 하나하나 받으러 다닌 거는 예. 뭐 일하지 마라는 뜻 아니야. 당선된다면은 저는 그런 여론이 훨씬 더 올라올 거로 봐요. 그걸 이렇게 딱 받아가지고 예. 처리하면 되는 건데 뭐가 좀 꼬인 면이 있죠. 분명히. 너무 급하다는 말씀이시구나.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저 국민의힘 경선 결과부터 단일화 얘기 그리고 이재명 대표 이재명 후보 파기환송심과 관련한 민주당의 움직임까지 쫙 짚어봤습니다. 오늘 2~3말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윤태권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